안녕하세요. 그린나래 TV 그린나래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. 오늘은 제왕절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제왕절개는 산모의 복부 절개를 통해 아기를 분만하는 수술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. 주로 질식분만이 태아나 산모에게 위험할 때 시행하게 됩니다. 제왕절개 분만 비율은 10에서 15% 정도가 이상적인 것으로 봅니다. 하지만 세계적으로 해마다 4%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2003년에 비해 2018년에 2배로 증가해서 21%에 이르렀습니다. 2017년 미국에서는 32%의 분만이 제왕절개로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는 42%에 이르고 있습니다. 수술 시간은 소독 시간까지 포함해서 피부 봉합까지 약 45분 정도 소요되고 마취는 척추 마취 또는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. 수술 후 하루 정도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소변줄을 끼워야 됩니다. 복부 절개는 가로로 약 12에서 15cm 정도 팬티라인 안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. 자궁을 절개하고 아기를 꺼낸 후 봉합을 하게 됩니다. 3, 4일 정도 입원 후 퇴원을 하게 됩니다. 마취는 전신 마취와 국소 마취가 다 가능합니다. 산모나 태아의 주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국소 마취는 대개 척추 마취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제왕절개의 95%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척추 마취는 산모가 깨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아기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수술 후 장기적으로 올 수 있는 통증을 예방하는 데도 더 좋습니다. 전신 마취 시 올 수 있는 흡인성 폐렴이나 실수로 식도로 삽관을 하는 위험이 없습니다. 저혈압이나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출혈이 심하거나 심한 태아 곤란이 있을 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전신 마취가 더 좋겠습니다. 제왕절개는 자연분만이 산모나 태아에게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만 시행해야 합니다. 제왕절개가 필요한 경우는 둔이 등 아기의 위치가 좋지 않을 때, 난산 등 진행이 잘 되지 않을 때, 아기가 진통을 잘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, 탯줄이 먼저 빠져나온 경우, 자궁이 파열된 경우, 임신 중독증, 전치 태반 등 태반에 문제가 있을 때 등이 되겠습니다. 또 산모가 에이즈 환자인데 바이러스의 양이 많은 경우, 막달에 회음부 헤르페스가 난 경우에도 질식 분만 시 태아에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. 산모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보균자인 것이 제왕절개의 적응증은 아닙니다. 쌍태아도 무조건 제왕절개를 하지는 않습니다. 두 태아 모두 머리를 아래로 하고 있을 때 자연분만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는 대개 제왕절개를 하게 됩니다. 2008년 미국에서는 쌍태아의 75%가 제왕절개로 태어났습니다. 저위험군에서 비교했을 때 임신 관련 부작용이 자연분만에서 8.6%, 제왕절개 시 9.2%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선진국에서 산모의 사망률은 자연분만이 10만 명당 약 3.5명, 제왕절개가 10만 명당 13명으로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. 심장마비나 상처 혈종, 자궁 적출술 등 산모의 심각한 합병증은 제왕절개에서 100명당 2.8명이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. 유착은 수술 후 오는 후유증으로 제왕절개 후에도 올 수 있습니다. 유착은 난소나 나팔관 조직을 뒤틀어서 난자의 통과를 어렵게 하므로 불임을 일으킬 수 있고 만성적인 골반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또 소장에 유착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제왕절개 후 상처 감염이 3에서 15%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육모 양막염이 있었을 경우, 또 산모가 비만한 경우 상처 감염이 증가합니다. 산모가 열이 날 때는 항상 상처를 확인해야 합니다.
수술 전에 항생제를 쓰는 것이 태아에게 크게 부작용이 없으면서 상처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 유착 태반은 태반이 자궁에서 잘 안 떨어지는 것인데 심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자궁을 적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유착 태반은 제왕절개 후 잘 생기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발생률이 올라갑니다. 양수 색전증이나 산후출혈도 제왕절개 시 더 높겠습니다. 분반 방법이 추후 성기능에는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. 39주 이전에 적응증이 없이 출산을 하는 것은 아기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. 37주의 신생아 사망률은 40주에 비해 3배에 달합니다.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 여러 연구들을 리뷰해 본 결과 제왕절개 시 태아의 폐혈증, 호흡곤란, 증후군, 저혈당, 신생아 집중치료의 필요 등이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태아의 호흡기 사망률은 37주에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 40주와 비교했을 때 14배 더 높고 38주와 비교했을 때 8.2배 높습니다. 자연분만 시 자궁 수축에 의해서 태아의 폐에 고인 수분이 배출되는데 제왕절개는 이러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폐가 젖은 상태로 있게 됩니다. 생후 첫 28주의 신생아 사망률도 자연분만 시 1000명당 0.62명에 비해 제왕절개가 1.77명으로 더 높겠습니다. 39주 이전에 태어난 단태아는 읽기와 수학을 배우는 속도가 더 느리는 등 발달 문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. 또 제왕절개는 추후 과체중, 비만, 면역력 문제 등 안 좋은 건강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. 제왕절개는 자연분만보다 회복하는 데도 더 오래 걸립니다. 스스로 장 운동이 감소해서 복통이나 오심, 구토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저절로 좋아집니다. 또 제왕절개를 한 여성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통증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. 6개월 정도 지나면 큰 차이는 없어집니다. 성교통은 제왕절개 여성들이 더 적은데 이 또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. 요실금이나 회음부 통증은 제왕절개 여성들에서 더 적었습니다. 출산 후 산후 우울증도 제왕절개 산모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. 제왕절개 후 분만은 자연분만과 반복 제왕절개 모두 가능합니다.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을 영어 약자로 V백이라고 부릅니다. 두 방법 모두 이전에 제왕절개 없이 자연분만을 하는 것보다 위험도는 높습니다. V백은 1000명당 5명꼴로 자궁 파열이 생길 수 있고 1000명당 10명꼴로 자궁 내막염, 1000명당 0.25명꼴로 태아 사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V백을 하다가 20에서 40%가 실패해서 결국 응급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데 이는 비응급 제왕절개보다 합병증의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. 최근에는 산과적, 의학적 적응증이 되지 않는데도 산모가 원해서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. NIH는 산모가 제왕절개를 원할 때 그 위험성을 설명하고 그래도 원한다면 시행하되 39주 이후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산전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